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소개, 특목고 소개. 오늘은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경기 북과학고 편입니다. 저희가 뭐 인천 쪽에 있는 특목고를 좀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경기도 쪽에서 실제로 진짜로 구독자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쪽 학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과학고 하는 김에 경기 북과학고를 이제 골라서 좀 해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입학만 하면 다냐, 요것도 좀 넣어봤습니다. 오랜만에. 실은 과거 전형 자체는 실은 생각보다 다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좀 넣어볼까 하다가 도대체 가면 뭘 배우는지, 이 교육 과정이라고 그러죠. 교육 커리. 그래서 학사 일정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잘해야 좋은 대학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일단 특목고 북과학고 소개부터 할 건데, 첫 번째 페이지 뭐냐면 전국에 있는 과학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과학고가 수도권보다 지방이 엄청 많죠. 총 20개가 있는데 수도권에는 4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서울에 하나, 경기도 하나, 인천에 2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경기도 인원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서울이 뭐 1000만 수도라고 하는데,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서울은 뭉쳐 있죠.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요만큼만 가도 되는데, 경기도는 여기서 여기를 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물죠. 그러니까 과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외국어가 여러 개 있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 일산에 사는데 동탄국제고를 가야 된다. 겁나 멀죠. 그러니까 이런 좀 지리적인 불편한 점이 있는데, 얘는 어디 있냐면 의정부, 경기 아주 북쪽 위쪽에 있죠. 근데 1000만 명이 사는데 학교 1개. 파란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몇 번 찍었던 인과과 진과, 인천에 2개가 있죠. 인천 인구가 한 300만 남짓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300만 명을 사는데 학교가 2개 있고, 1000만 명 사는데 학교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그 학교의 시설과 인프라나 프로그램과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그냥 머릿수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첫 번째 특징이 되는 겁니다. 위치는 의정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심지에 있지는 않죠. 보통 과고들이 좀 외져 있습니다. 인천과학교도 영종도 끄트머리에 있는데 별 상관은 없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크게 이 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짱박혀 있으면 공부하기 좋다라고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첫 번째 특징, 어마어마한 경쟁률. 어느 정도냐면 작년 일반 경쟁률이 10.4%입니다. 10대 1이 과거 경쟁률 넘어가는 이 학교가 유일합니다. 보통 몇 대 1이냐면 4대 1 안팎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5대 1이 넘어가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의정부만 워낙 머릿수가 많다 보니까 10대 1이 넘어가죠. 그만큼 입학하기가 쉽지 않은 학교입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이 조기 졸업 제도가 한참 많이 운영이 되던 때, 지금 이제 영재학교라는 게 생기기 전에 과고만 있을 때 의정부 과학고 위상은 어느 정도였냐면, 물론 썰이지요. 피셜입니다만, 야, 그 학교 전교 꼴등이 연대가, 뭐 이런 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쟁쟁했던 학교입니다. 지금 이제 그때랑 많이 시스템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진학 실적은 좋죠. 자, 이 학교가 과연 1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들어갈 만한 학교냐라는 기준은 바로 이 녀석이겠죠. 그 학교 들어가면 대학 잘 보내주는 거냐.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를 막 뒤졌습니다. 어떤 학교는 입결을 자랑스럽게 발표를 하고, 어떤 학교는 쉬쉬하는 학교가 있는데, 북학고를 들어갔더니 작년과 재작년 자료는 없고 2018학년도 자료만 업로드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캡처를 좀 하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52명과 82명이 돼 있죠. 무슨 말이냐? 졸업생 82명에 합격자가 252명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252명 합격 인원을 하죠.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우리 동네 괜찮은 학교에서 야, 서울대 5명, 연대 10명, 고대 10명 뭐 이런 프랭카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중복합격자입니다. 아니, 연대 쓴 친구들이 서울대 대부분 쓰죠. 고대 쓰는 친구들이 연대도 같이 많이 씁니다. 그 수치가 있고, 실제로 등록은 한 학교만 가야 되니까 이 수치에서는 파란 거는 중복, 빨간 거는 실제로 진학한 학교 카운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 자료를 보시면 서울대 10명, 포항고대 13명, 28, 고대 10명이 붙었습니다. 물론 중복이죠.
서울대 쓰면 포항공대, 카이스트는 보통 다 씁니다. 연대까지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서울대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이라면. 그런데 서울대 10명 중에 6명 등록했고 포항공대 좋은 학교죠. 좋은 학교입니다. 300명밖에 안 뽑고 포항에 있다는 것만 빼고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13명 보는데 아무도 안 갔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포항공대 따위 안 가. 물론 농담입니다만 멀어서 안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의외로 포항공대보다는 연대 28명 중에 5명. 그래도 많이 붙었지만 조금 등록했고 연대는 10명 중에 3명이 등록했죠. 자, 서울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아. 둘 다 붙어서 서울대 간 건 이해하겠어. 근데 서울대 붙었는데도 4명이 안 갔네? 어디 갔을까요? 물론 의대를 빠졌거나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카이스트가 44명 중에 37명이 등록했습니다. 카이스트 등록률이 매우 높죠. 저번에 제가 영재학교나 과거 설명드릴 때 슬쩍 언급했습니다만 과거 학생들이 그 기술원 진학 비율이 좀 높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종합대학 진학률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고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순으로 18, 24, 7명이 붙었는데 둘 거의 등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아이스트 대학이 이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그렇죠. 우리 수시 카드 6장을 쓰는데 이 기술원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 졸업생들 중에 저 기술원 다 쓸 건데요. 이러면 10장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원서 10군데 넣습니다. 원서비 100만원 나옵니다. 자, 또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죠. 성대 61명. 82명 졸업했는데 82명이 전원 성대를 쓰지 않았겠지만 붙은 애가 61명. 뭐 대충 봤을 때 한 60에서 70명 사이에서 지원을 했고 웬만하면 다 붙여줬다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성대가 특목고를 좀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썰로 돌아다닙니다만 붙으면 뭐합니까? 9명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중앙대 4분의 2, 서강대 18분의 8 이대는 좀 특이합니다. 1분의 1, 아주대 13분의 3, 기타 둘. 자, 요 데이터는 조금 차치하고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도록 하면 웬만하면 과거 가도 전교 꼴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하는 애들 모아놔도 전교 꼴등도 있고 전교 1등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내신 등급이 좀 생기죠. 똑같습니다. 등급지 나오는 건 똑같으니까 내신 안 좋은 친구들은 좋은 학교를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대까지는 웬만큼 공부하면 어마어마하게 못하지 않으면 쓰면 붙었다. 근데 중복 합격을 했기 때문에 성균관대도 등록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학 실정에도 이것만 보더라도 스카이 서성한 라인에서 웬만큼 다 걸려 이 말 아닙니까? 몇 명 안 간 친구들은 내가 정신 못 차려서 그래 너무 높게 써서 그래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진학 실적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학교고 굉장히 좋은 학교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북가학고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전형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 일정부터 볼 텐데 과거나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원서 접수나 전형이 2학기 때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자, 몇 번 설명드렸죠. 1학기는 영재학교. 붙으면 좋고 떨어지면 2학기는 과고. 붙으면 좋고 떨어지면 12월달, 즉 3학년 2학기가 마무리된 다음에 자사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일반고를 지원하는 수순이다. 그래서 8월에 시작해서 11월 말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거 궁금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타이밍에 맞춰서 공부도 하고 면접 준비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뽑나? 몇 명이나 뽑나? 입시 요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명 뽑습니다. 100명.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인구수를 비례해서는 한 50명 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100명을 뽑고 일반인 80명,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그래가지고 뭐 이 사배자 전형이라고 있죠. 20%를 의무적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뽑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를 지원할 거기 때문에 자기 주도 전형 그냥 쉽게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매년 올라가고 있죠. 자, 지원 자격 광역 단위이기 때문에 경기도 다니는 학생이어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하고 좀 특이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학교에 문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지원 자격은 경기도 중학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방법 세 가지 압축이죠. 좀 깔끔하게 빨리 얘기를 하면 다 과거는 대부분 이렇게 진행합니다. 서류 1차 면접, 2차 면접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집 면접이 2차 면접인데 얘가 좀 중요하죠. 물론 이 안에 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서류 평가는 요걸 넣죠. 학생부 자소서 교사 춘천서를 넣고 수학 과학을 봅니다. 경쟁률 세다고 말씀드렸죠?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수학 과학은 A를 반드시 받아 두셔야 서류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고 3학년 2학년 반영하지 않고 나머지 과목들도 실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수학 과학 A 꼭 받으셔야 된다. 그래야 불이익이 없다. 두 번째, 첫 번째 소개별 면담입니다. 일종의 1차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 뭘 많이 보냐면 서류 검증 및 확인 자소서 냈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부 제출했죠? 거기서 조목조목 따져서 질문을 하죠. 이 학생의 스펙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질문이 어떻다? 개인별로 다르다. 그래서 1차 서류와 2차 면담을 통해서 200명을 뽑아서 학교로 불러서 뭘 보느냐? 소집 면접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소집 면접이 이 과거 입시의 메인이죠. 우리, 작년에 면접 문제 수학이 뭐가 나왔어? 과학이 뭐가 나왔어? 하는 건 다 여기에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공통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이에 써서 풀지만 않을 뿐 문제 주고 자, 이 문제 답변 준비해서 말로 해봐 이거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구술 논술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수학 둘, 과학 둘 문제가 나와서 앞에 선생님이 질의문답 하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했는지 이론적인 배경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어떤 한 가지 제시된 주제로 집단 토론하는 거를 진행하는 걸 관찰하기도 하죠. 이래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뽑는다. 그리고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아까 같은 입결, 진학 실적을 뽑아낼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 들어가기만 하면 왜 그렇게 진학 실적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실제로 그 학교 가면 뭘 배우는지 좀 알아도 도움이 크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과거 2탄 영상에서 뭘 할 거냐면 도대체 이 학교 가면 뭘 배우는지 교육과정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